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현재 0.4% 정도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내만회의 날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증시부터 간단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와 있고요. FOMC까지 20일에 있는 FOMC까지 깜깜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PPI 결과 오늘 9시 반에 발표할 PPI 결과가 더욱더 주목이 되는데, 요즘 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뭐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지금 원하고 필요한 것만 추출해가지고 재해석해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그런 데에 딱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 시장은 그냥 움직여 줄 거고, 나스닥이 뭐 지금 고점론이 있긴 하지만 추세는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구름대, 지금 양운 구름대가 완전히 이제 하향 이탈하면서 뭐 3%짜리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즉 추세를 강하게 이탈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버슈팅 나온 것도 사실은 없어요. 개인들의 숏포지션이 만기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것도 참 특이한데, 미국 증시에서는 뭐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한번 올라가면 길게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또 길게 내려가고 하는 특징들이 있죠. 추세를 굉장히 잘 탄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뭐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엔비디아는 조금 징후가 있긴 합니다. 이제 나머지 빅세븐 중에서 몇 개 안 남았죠. 이제 끊긴 것들, 테슬라 끊겼죠, 애플 끊겼죠.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번에 차트상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거래 터진 장대 음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봉이라서 얘를 완전히 덮어서 이 시가 부근을 덮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매물 부담이에요. 다만 생각보다 이 움직임, 이 기술적으로 이런 봉이 나왔을 때 움직임 이후 모습이 너무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생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엔비디아의 개인들의 콜옵션이 몰리고 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ETF 상품들, 레버리지 ETF 상품들에게 개인들의 자금이 몰리고 해도 가자면 가는 게 미국 증시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 고점을 확실하게 찍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서 이 음봉만큼 한 번 더 이탈하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쌍봉을 만든다든지 외봉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뭔가 한 번의 더 신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전체 나스닥 추세는 너무 예쁘게 잘 펼쳐지고 있어서 오늘 PPI도 뭐 글쎄요, 뭐 까봐야 알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다소 높게 나올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기도 앞두고 있고 청산이 급격하게 나오진 않을지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해석해서 저는 내일 우리 장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1분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오늘 생각보다 약한 변동성과 파급력을 보였습니다. 거의 뭐 그냥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처럼 하다가도 그냥 슬쩍 그냥 조금 오늘 상승 추세만 좀 보이고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장중에 7천억 선까지 선물을 매수했고, 이걸 차월물 위주로 매수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오늘 계약수로 풋옵션에 좀 많이 베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해가지고 개인들은 풋옵션 물타기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개인들이 매수했던 이 풋옵션들은 사실상 외가격으로 거의 가치가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간 개인들의 금액은 다 털렸고 다 날라갔지만 계속 올라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누적된 옵션에서는, 사물물에서는 개인들은 수익으로 끝났다라는 거. 그래서 뭐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조정에 이제 약세, 반도체는 하이닉스 조정에 좀 약세를 보였고, 이제 바이오는 HLB 등을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1월에 고점을 오늘 돌파했죠.
차트를 보시면 이제 1월 고점, 1월에 만들었던 고점, 지금 6월물이라서 조금 더 높게 있는데 오늘 만기였던 3월물도 고점 365.40을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뭐 거래가 많이 터진 것은 아니에요. 만기였기 때문에 6월하고 나눠서 6월이 많이 터졌죠. 그래서 뭐 이런 완만한 상승세 마감을 보였고요. 뭐 종가에도 미결이 12만 계약으로 이제 결제 싸움에 들어가서 조금 뭔가 있을 법도 했는데 실제로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만나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 12월물보다는 미결이 좀 크게 이제 싸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있을 법했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개인이 옵션에서 오랜만에 수익 마감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개별 종목들은 일부 종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특히 한진칼이 2회 연속, 최근 들어서 이제 한진칼이 주식 선물이 내만여의 날 때 조금 많이 흔들리고, 내만여의 날이 아니더라도 이제 옵션 만기 때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은 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에 바로 빠졌죠. 이제 시간대별 선물 옵션 만기일 추정 범위입니다. 오늘은 내만유의 날이기 때문에 범위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위클리 옵션에서는 5포인트 범위로 많이 좁혀져서 그날의 움직임, 그날의 범위를 좀 더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었는데, 내만유의 날은 다소 이게 넓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래요. 이전에 내마녀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옵션 월물 옵션 만기일 때도 다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심하죠. 어쨌든 오늘 제가 쭉 10시부터 보면 360부터 370이죠. 그 뒤로 거의 변하지 않고, 굳이 변하자면 1시 56분쯤에 362.5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문을 닫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것보다는 조금 더 먼저 362.5를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뭔가 애매하게 조금 숫자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좀 늦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중간값이 365에서 366.25 정도로 좀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 200이 366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값으로 수렴하려는 그런 성질이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적어드렸고 거의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콜매도가 365 중심으로 지금 나타나서, 어제는 이제 362.5였는데 365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그 위에서 끝났죠. 옵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동시호가는 366.19로 코스피 200이 진입해서 366.68로 마감했고요. 뭐 크게 오르지 않았죠. 콜옵션은 365짜리가 1.42로 동시호가 진입해서 1.68로 마감했고, 풋옵션은 367.5짜리가 1.26에 진입해서 0.82로 마감했습니다. 뭐 게임은 367.5 콜을 결제시키냐라는 외국인들의 배팅이, 누적 배팅이 좀 있었고, 365 풋을 결제시키냐의 금투의 배팅이 소량 있었습니다만 둘 다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제는 둘 다 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개인들의 옵션 수익으로 종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옵션 손실을 보긴 했지만 선물이 상방 베팅을 굉장히 세게 했기 때문에 선물 상방으로 모두 커버하고도 남는 그런 만기일이었습니다. 3월 옵션 결과 추정치를 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이제 91억 손실을 마감했고요. 대신에 선물에서 큰 수익으로 이제 커버를 했죠. 주식을 포함해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주식 선물에서도 또 수익 마감했고요. 개인들은 140억 옵션에서만 수익을 봤지만 선물에서는 밋밋하고 나머지 주식을 포함하면 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투자는 옵션에서 65억, 이거는 좀 증권사마다 많이 다르게 잡히긴 하니까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치에 어디까지나 알고리즘에 의한 추정치고, 선물에서는 뭐 배당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뭐 금융투자가 열심히 선물 매도한 것도 있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잡아서 이제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금융투자가 선물을 많이 매도를 잡았죠. 그래서 선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나왔고, 이거는 롤오버로 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4월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6월물이죠. 4월 만기는 이제 공교롭게도 총선 다음 날이네요. 4월 11일, 4월 11일 다음 날, 이제 총선 다음 날 만기인데, 야, 이거 뭐 일부러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하네요. 4월 달도 굉장히 변동이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선 전까지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이제 저PBR 주들인 금융주, 지주사, 자동차주들을 돌아가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가를 돌파했죠. 이제는 올해 들어서 신고가니까 고가를 돌파한 후에 상승 추세 흐름을 인정하되 그동안 선물 매수를 모아왔던 외국인들이 언제 던지는지에 주목 관찰하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상승 추세 오늘 좀 상승했던 것은 코스피에 국한된 겁니다. 계속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속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한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 시속 게임을 등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코스피 쪽은 올라갔지만 코스닥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많이 내려간 건 아니지만 시장 하락폭 대비 또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오늘은 코스닥 150 만기일 영향에서인지 코스닥 150의 중견급들 이상 종목들 5천억에서 뭐 2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많이 내려간 것들이 꽤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상위 종목들은 뭐 그냥 시총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이제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닥 선물 만기 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지금 가는 길 뭐 불편하지는 않아요. 오늘 잠시 조정 나왔고 밑꼬리 달고 다 올라왔고요. 875를 이제 뚫어낸 상태.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면 바이오 중심으로 이제 875를 뚫어낸 상태에서는 뭐 무난합니다. 지금 875를 라인을 지금 제가 따로 그어두진 않았는데 여기다 그어두면은 요 자리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875 제가 계속 강조했던 자리 이제 이게 디딤돌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다시 내려오면 거기가 지지라인이 될 거예요. 지지라인이 지켜지는지 여부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 외국인이 롤오버를 포함해가지고 4조 원 이상의 선물 매수 물량이 좀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 날 잡고 1조 원 이상의 매물을 출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언제 출회시킬지는 아무도 모르죠. 당장 내일이 돼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즉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반대로 상승 추세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2월 1일과 2일에 중심 잡았던 장대 양봉 이거죠. 요게 기준이 되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다만 적당히 올라오긴 했습니다. 저점을 여기로 찍는다면요. 이 중심봉 이후로는 많이 올라간 것은 없어요. 3월물 콜옵션 시세도 그렇게 난 건 없습니다. 그렇죠? 풋옵션은 아예 시세가 안 났고 그래서 4월에 시세를 낼 가능성과 5월에 시세를 낼 가능성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원래 시세가 없었던 다음 날과 다음 달과 다다음 달은 큰 시세가 발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저점 대비로 보면은 제법 올라왔습니다. 보통 우리 시장이 코로나 때 1년 동안 계속 올라갔던 때와 그 다음에 정말 그 대세 상승기였던 2018년 이전 그 다음에 2015년 코스닥 상승기 뭐 요렇게 중국장 그 대세장일 때 뭐 그럴 때 몇몇 구간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이제 그런 장세는 아니니까 그런 구간을 제외하고는 보통 직전 저점에서부터 50포인트 내외로는 이제 터닝이 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지난 흐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기 최근에 여기가 조금 더 많았어요. 여기가 좀 평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움직였던 거고 306대에서 360선 근처 60대에서 60까지 갔으니까 대략 한 60포인트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요때가 조금 더 많았고 지금은 여기 한 320포인트대에서 한 50포인트 올라가면은 대략 한 375 정도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은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흐름들을 고려하면은 375 내지 380 정도의 고가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50포인트 내외면요 40에서 60을 모두 포함하겠죠. 40포인트라고 친다면 사실 다 왔거든요. 여기 326이라고 치면 그 정도 되죠. 6월물이라서 326 그쵸. 326이면 40포인트 정도 하면 366이 넘어갔습니다. 40포인트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40에서 60 사이 뭐 대략 50 정도 평균 잡으면 조금 더 공간은 있는데 언제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무한정 올라가는 그런 대세 상승기에만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는데, 이번이 이제 그런 형태일지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대비는 좀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외국인들이 이미 선물에서 충분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부수적인 이제 부가적인 내용이죠. 이 정도 구간 되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당장도 40포인트 넘어갔으니까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믿을 것은 이제 계속 이어갈 가능성에 대한 거는 이제 믿을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와 관심. 공매도 금지되는 외국인들이 불만이 많았죠. 이거 뭐 그렇게 해서 뭐 선진국에 들어가겠냐. 그래서 굉장히 외신 보도들도 막 적극적이었고, 그런데 밸류업 프로그램은 다른 시선입니다. 그거 괜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제하는 거는 헤지펀드들의 오랜 수건이었어.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외국계 자금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기대와 관심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어지는지, 뭐 총선이나 5월에 있는 금융위 2차 세미나 정도까지는 최소한 시간을 끌려고 할 가능성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기존에 움직였던 폭보다 조금 더 길고 멀리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지금 모아왔던 4조 원 내지 그 기존의 롤오버 포함한 5조 원 이상의 엄청난 선물 매수 물량을 수익 청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아직 대량 청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언제 돌변하지는 않는지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형들이 어느 날 1조 원 매도 끼를 보인다, 그때부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먼저 마치기 전에 오늘도 이제 그렇게 해서 파생반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이제 만기일이라서 이렇게 제가 계속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 구간을 그냥 무시한다. 그래서 오늘은 눌렸을 때 롱 포지션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저항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을 계속 찍었을 때는 밀렸어요. 그렇죠? 찍었을 때는 좀 밀렸는데 저항력이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저항력이 약하고 눌림 롱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일찍 청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오늘 올려주셨습니다. 일당 하셨고요. 일당으로 마무리한다, 뭐 이렇게 일당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관망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만기일 어렵네요. 일당 마무리하고 일보러 가신다, 일당하고 일보러 가신다. 우리 일당 클럽입니다. 일당 클럽. 오늘 내마녀의 날 긴장감 속에서 수급 모니터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날이 날인지라 욕심 안 부리고 방망이 짧게 잡고 일당 매매 성공하셨네요. 그래서 일당 매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에이스 커피님께서 승부 타점 오늘 콜옵션으로 승부 보셔가지고 6,500만 원의 수익을 보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마 한 2개월 동안 한 15억 이상 수익을 보셨는데 잘 지켜내시고, 알아서 이제 잘 하시겠지만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당 매매 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오늘 수익 인증 210만 원도 있고 80만 원도 있고 수익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새로운 만기물로서 다시 새로운 만기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관점 올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으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